안녕하세요, 아르지나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디지 리뷰를 연달아 하게 됐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오디지 맥스웰을 지인 2명이 샀다고 하길래 일단 하나 뺏어왔습니다. 알띵스에서 맥스웰을 측정 리뷰로 다루고 나서 오디지하고 티키타카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오늘은 할 말이 좀 많아서 디자인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일단 오디지답게 역시나 이번에도 무게가 거의 반 킬로입니다. 그리고 이어패드도 두툼한 가죽 재질이죠. 이제 날도 더워지다 보니까 1시간 이상 연속해서 쓰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헤드밴드 구조도 좀 아쉬운데요. 좌우 각각 3단계로 수동으로 탈착하는 구조입니다. 높이 조절이 유연하지가 않아서 착용 위치를 맞추기가 좀 힘드네요. 각종 버튼들은 전부 왼쪽 이어컵에 있고요. 전원과 마이크 음소거 버튼을 측면에 큼지막하게 배치한 점은 좋네요. 맥스웰처럼 제조사 측에서 리뷰 결과를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요. 오디지 측에서는 그만큼 알띵스의 테스트 결과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알띵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오디지 측에서 반박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무선 동굴의 레이턴시인데요. 알띵스 테스트 결과는 34ms/s입니다. 심지어 동굴을 뺐다 끼울 때마다 최대 85mm까지 딜레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오디지 측에서는 반복 테스트를 해도 25ms 이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알띵스와 오디지 양쪽 다 루프백 방식으로 테스트했는데요. PC에서 출력된 소리를 다시 PC로 입력받기까지의 시간 차이를 잰 거죠. 이 경우 헤드셋과는 별개로 PC의 입출력 레이턴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PC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레이턴시를 측정하는데요. 디스플레이와 오디오를 동시에 출력해서 그 시간 차이를 PC와 독립된 하드웨어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측정하면 PC 자체의 입출력 레이턴시 영향을 피할 수 있고요. 실제로 게임에서 소리를 듣는 시나리오에도 훨씬 가깝죠. 그렇게 측정한 결과는 오디지 측에서 주장하는 수치와 거의 비슷한 25ms/s가 나왔습니다. 검증을 위해서 스마트폰에서도 측정을 해봤는데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참고로 알띵스의 주장과는 다르게 동굴을 탈착할 때마다 딜레이가 딱히 달라지는 현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에 대해서는 일단 오디지 측의 주장에 맞지 않나 싶네요. 레이턴시 얘기하는 김에 블루투스 무선 신호 강도 테스트 결과도 잠깐 보여드리면요. 실내용 헤드셋치고는 살짝 약한 편이지만 실제로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무선 동굴의 신호 강도를 측정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만 보세요. 오디지가 반박한 두 번째 문제는 위상 불일치인데요. 알띵스는 중음에서 위상이 크게 틀어져서 이미징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디지는 자체 측정 결과로는 알띵스보다 훨씬 낮아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네요. 제 측정 결과로는 위상 불일치가 중저음에서 최대 10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오디지 자체 측정 결과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데이터 자체는 오디지 측의 주장에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디지에서 공개한 위상 그래프는 세로축을 알띵스보다 훨씬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프가 좀 더 평탄하게 보이도록 착시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주작 수법이죠. 이게 고의가 아니더라도 알띵스와 세로축을 맞춰서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진짜 문제는 위상이 아니라 중저음 에너지 편차입니다. 주파수 응답에서 중저음이 푹 꺼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런 특성은 알띵스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른쪽만 중저음이 꺼지는 특성 자체가 위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선 헤드폰은 좌우 이어컵의 내부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맥스웰은 오른쪽 이어컵에만 벤트가 뚫려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차이까지 있죠. 그래서 오른쪽만 중저음이 꺼지는 건 아마 맥스웰 자체의 종특인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만 꺼지는 세기가 약 3dB 정도 되는데요. 다르게 해석하자면 오른쪽만 중저음을 EQ로 3dB이나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 차이면 귀가 예민한 분들은 좌우 편차라고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오디지 특성상 소리에 민감한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브랜드라서 이 부분이 더 크게 아쉽네요. 그 다음으로 맥스웰에서 중요한 이슈가 돌비 애트모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맥스웰은 엑스박스 버전만 돌비 라이선스가 포함되면서 가격이 거의 4만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PC로만 게임하는 분들은 돌비에 추가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돌비 라이선스만 따로 사는 비용이 2만원이 안 됩니다. 돌비 라이선스만 사면 맥스웰 말고 다른 기기들에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PC에서만 쓰시는 분들은 돌비 라이선스 하나만 보고 4만원을 더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제가 테스트에 사용한 오버워치2는 인게임 자체에도 돌비를 지원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윈도우 돌비 설정보다 인게임 돌비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네요. 애초에 돌비 효과가 나한테 잘 맞을지 어떨지도 미지수죠. 돌비 같은 범용적인 입체 음향 효과들은 표준적인 HRTF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 모델이 내 귀 모양하고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사실 써보기 전에 모르죠. 그리고 가상 입체 음향 효과는 소리가 전체적으로 먹먹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소리 구분에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그래서 가상 입체 음향 기능을 헤드셋이나 게임에서 지원해도 안 씁니다. 사실 입체 음향보다 중요한 건 헤드셋 그 자체의 소리 튜닝입니다. 맥스웰이 기본 소리 튜닝이 나쁘진 않은데 EQ로 약간의 개선 여지가 있네요. 저는 돌비보다 제가 맞춘 EQ를 적용했을 때가 오히려 소리의 공간감 디테일이 더 잘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맥스웰로 나오는 실제 게임 소리를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Watching your back. Double kill. I'm really feeling the heat. Stuck your landing. Just watching your back. Double kill. I'm really feeling the heat. Stuck your landing. Watching your back. Double kill. I'm really feeling the heat. Stuck your landing. Just watching your back. Double kill. I'm really feeling the heat. Stuck your landing. Watching your back. Double kill. I'm really feeling the heat. 오늘은 평소 리뷰와는 다른 얘기들을 벌써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일단 중고음을 확산 음장에 맞춘 느낌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음을 하만 타겟에 맞춘 느낌이 듭니다. 하나 특이사항은 유선 입력에서는 저음까지도 확산 음장에 가깝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유선으로 쓰기에는 저음이 너무 빛나는 느낌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무선으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소리 밸런스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가격대를 감안하면 약간은 아쉽습니다. 확산음장 기준으로 중고음이 좀 튀는 부분이 있고요. 초고음 근처에서는 에너지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음이 과하면서도 어두운 상반된 느낌이 공존하네요. 특히 초고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게임에서 공간감의 디테일이 약합니다. 그리고 중음부터 중고음까지 규칙적인 딥이 보이죠. 이건 밴드 폭이 좁은 EQ로 음색을 억지로 맞춘 흔적일 수 있습니다. 헤드셋 내부 EQ가 많이 걸리면 소리의 다이나믹스가 부족해져서 뭔가 먹먹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맥스웰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참고로 전원을 끈 채로 아날로그 입력만으로는 못 쓰고요. 이것도 자체 내장 EQ의 소리 튜닝을 많이 의존한 흔적일 수 있습니다. 착용 위치에 따른 소리 차이는 꽤 드라마틱하네요. 제가 앞서 약점으로 지적했던 6kg 피크에서 차이가 큽니다. 측정상으로는 최대한 낮춰 착용했을 때가 고음이 제일 안정적이네요. 실제 유저분들은 측정 결과를 참고해서 착용 위치를 조절해 보세요. 블루투스 코덱은 LDEC LC3까지 지원하는데요. LC3는 아직까지는 동굴 전용인 것 같습니다. LDEC까지 포함한 음질 테스트 결과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네요. 음색은 초고음 대역폭 차이 말고는 오차 범위 이내로 똑같고요. 고주파 외율도 코덱에 상관없이 오차 범위 이내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질을 우선시하겠다고 LDEC을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맥스웰의 경우에는 LDEC이 음질보다는 레이턴시에서 오히려 이득이 있었습니다. EQ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유선과 무선의 소리 차이부터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Back in the cipher, I light it up, then I write it up, relax, release my mind. Back to back, too much running and gunning, even though it was infinite, we had no time. Now I'm 27, on another path, and I'm sorry, sweet love, couldn't make it last. You influenced me, and I influence you. I know I'll never meet anyone exquisite like you. 이제 EQ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PC용 앱은 아직 커스텀 EQ 조절을 지원하지 않고요. 모바일 앱에서 커스텀 EQ를 설정하면 헤드셋 자체에 저장은 되네요. 프리셋에서 특이사항은 이머시브가 베이스 부스와 트래블 부스트를 합친 값입니다. 컴페티션은 소리 밸런스가 너무 고음으로 치우쳐서 쓰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포스텝은 FPS 게임에서 쓰기에 딱 좋은 세팅이네요.
앞서서 유선 연결은 저음이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간다고 했었죠. EQ도 유선 연결에서 바뀌는 기본 특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용됩니다. 커스텀 EQ는 기본값이 베이스 부스트 프리셋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맥스웰이 내부 조절용 EQ가 밴드 폭이 좁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커스텀 EQ가 특성이 상당히 뾰족합니다. 내부 튜닝용 EQ도 이렇게 밴드가 좁다면 앞서 봤던 규칙적인 DB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아무튼 커스텀 EQ는 EQ 밴드 수만 많지 실용성은 떨어집니다. 그래도 EQ를 억지로 맞춰서 과한 부분은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올리면 소리가 한결 좋아지기는 하네요. 커스텀 EQ 기본값 자체가 저음을 보강해주는 점도 적절합니다. 실제 유저분들은 제 추천 EQ 값을 한번 적용해보세요. 이제 EQ를 적용한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Back in the cipher, I light it up, then I write it up, relax, release my mind. Back to back, too much running and gunning, even though it was infinite, we had no time. Now I'm 27, on another path, and I'm sorry, sweet love, couldn't make it last. You influenced me, and I influence you. I know I'll never meet anyone exquisite like you. My love is still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마지막으로 마이크는 진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크 Noise 전용 노이즈 suppression 억제 low. 기능을 두 단계로 Noise 조절할 수 suppression 있습니다. high. 사이드 톤도 앱에서 원하는 만큼 설정이 가능하네요. 노이즈 억제 기능을 쓰면 주변 노이즈를 확실히 잡아주기는 하는데요. 어차피 디스코드나 요즘 게임들도 자체적인 노이즈 억제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노이즈가 상대한테 안 들린다면 노이즈 억제를 끄고 쓰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화이트 노이즈는 일단 연결 방식에 상관없이 똑같은 수준으로 약간은 있고요. 마이크 사이드톤 기능을 켜면 설정값에 비례해서 노이즈가 상당히 크게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노이즈가 일정하지도 않고 규칙적으로 찌직거려서 더 거슬리네요. 가격대를 감안하면 맥스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마이크 음질을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맥스웰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맥스웰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맥스웰 로우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맥스웰 로우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맥스웰 하이 노이즈 테스트입니다. 맥스웰 하이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맥스웰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맥스웰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맥스웰 로우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맥스웰 로우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맥스웰 하이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맥스웰 하이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지금까지 오디지 맥스웰에 대해 살펴봤고요. 개인적인 감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진 않네요. 원래 오디지가 무거워도 소리 하나만 보고 쓴다는 그런 이미지의 브랜드죠. 그런데 맥스웰은 무거운 만큼 소리가 확실히 좋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모르겠는데 엑스박스 버전은 정가가 50만원이 넘죠. 헤드폰이 아닌 게이밍 헤드셋에도 50만원 되면 하이엔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소리에 민감한 분들이 쓰기에 가격 대비 만족을 하실지 장담을 못 드리겠네요. 그렇다고 일반 유저분들께 추천드리기엔 무게가 문제입니다. 사실 다른 브랜드 같았으면 적당히 좋다고 할 만한 소리이긴 한데요. 원래 하이엔드 헤드폰으로 유명한 오디지이다 보니까 음질을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하게 되네요. 기존의 오디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하이엔드 헤드폰들이 몇백만원씩 하죠. 그런 수준의 음질을 10분의 1 수준의 가격에서 기대하는 건 욕심이기는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맥스웰의 소리가 타사 대비 나쁜 건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 아리즈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